영상에 앞서 경건한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경제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영상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글자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책이나 서류를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멀리 뻗으시나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식당 메뉴판을 볼 때 눈을 찡그리게 되시나요? 조명이 조금만 어두워도 글씨가 겹쳐 보여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눈의 노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노안 증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신체 건강과 시력을 잃는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현명하고 건강한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부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노안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희귀한 질환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며 신체 조직이 변화하듯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생체 변화입니다. 통계적으로 40대 초반부터 미세한 초점 조절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40대 후반에 이르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노안 증상을 뚜렷하게 자각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10명 중 9명 이상이 돋보기나 시력 교정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30대 젊은 층에서도 조기 노안을 겪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안은 우리 눈 속에서 어떤 생물학적 원리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 눈의 구조는 정밀한 광학기기인 카메라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투명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의 두께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모양체 근육이 있습니다. 수정체와 모양체 근육 사이에는 둘을 연결하는 미세한 인대가 존재합니다. 먼 거리를 바라볼 때는 초점 조절 근육인 모양체가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모양체가 이완하면 수정체 주변 인대가 팽팽해지며 수정체가 얇아져 먼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대로 가까운 글씨나 사물을 볼 때는 모양체, 근육이 힘차게 수축합니다. 모양체가 수축하면 주변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져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맺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정체를 구성하는 수용성 단백질이 매우 유연합니다. 수정체가 마치 물풍선처럼 말랑말랑하여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자유자재로 두께를 바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수정체 단백질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붙으면서 투명하던 수정체가 점차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활력을 잃고 경화된 수정체는 근육이 힘을 주어도 예전처럼 쉽게 두꺼워지지 못합니다. 동시에 오랜 세월 쉬지 않고 일해온 모양체 근육의 수축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결국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볼 때 수정체가 정확하게 조절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굴절 이상이 생기고 사물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노화와 조직 변성이 바로 생물학적으로 밝혀진 노안의 발생 기전입니다. 노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나타나는 미세한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초기 신호는 근거리 작업 후 먼 곳을 바라볼 때 초점이 늦게 맞는 현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보다가 벽걸이 시계를 보면 몇 초간 흐릿하게 보입니다. 초점 조절 근육이 수축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빠르게 전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 빛을 더 모으기 위해 눈의 동공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동공이 커지면 초점 심도가 얕아져 수정체의 초점 조절 기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책이나 서류를 20분 이상 읽을 때 찾아오는 묵직한 두통입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모양체 근육과 이마 근육이 무리하게 긴장하면서 피로가 쌓입니다. 눈 주변이 뻐근하게 당기며 관자놀이 부위에 압박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으로 현재 자신의 눈 상태를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활자 크기를 눈앞 30cm 거리에 둡니다.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린 뒤 글자가 흔들림 없이 뚜렷하게 읽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4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야 편안하다면 노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안이 심해지면 일상생활 전반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불편함과 위험에 직면합니다. 손톱을 깎거나 좁은 구멍에 실을 낄 때와 같은 정밀한 손작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식품의 작은 유통기한이나 성분표를 읽지 못해 변질된 음식을 섭취할 위험도 있습니다. 약병에 적힌 작은 복약 안내 문구를 오독하여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 화면과 전방 도로를 번갈아 볼 때 큰 위험이 따릅니다. 원근 초점 전환 시간이 지연되면서 돌발 상황에서 제동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눈 피로는 뇌 신경 피로로 이어져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만듭니다. 노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대표적인 오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는 속설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명백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도수의 안경 착용은 모양체 근육의 과도한 노동을 덜어주는 보조장치입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고 억지로 버티면 눈 근육의 과부하로 피로와 두통만 극심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젊을 때 시력이 좋았던 사람은 노안이 안 온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눈의 노화는 시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평생 눈이 좋았던 분들은 가까운 글씨가 흐려질 때 더 큰 불편함을 겪습니다. 먼 곳이 아무리 잘 보여도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돋보기에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세 번째 오해는 노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이므로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다는 체념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올바른 관리로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안의 진행을 가속하는 최악의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전등을 모두 끈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가시광선인 블루라이트는 활성산소를 대량 생성합니다. 이 유해산소가 망막의 시신경 세포를 손상시키고 수정체 단백질의 변성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는 습관입니다.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모양체 근육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는 초점 조절 근육에 극심한 과부하를 주어 눈의 피로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는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선글라스 없이 장시간 활동하는 습관입니다. 자외선은 수정체 속 단백질 사슬을 파괴하고 경화를 촉진하여 노안과 백내장의 주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눈이 침침하고 건조할 때 손바닥으로 안구를 강하게 압박하며 비비는 행동입니다.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눈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안의 진행을 늦추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점 조절 근육의 긴장 완화와 안구 미세혈관의 혈류순환 개선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은 안과에서 권장하는 20-20 법칙입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20분 보았다면 반드시 20초간 5m 이상 먼 곳을 응시해야 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순간 극도로 수축해 있던 모양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휴식합니다. 두 번째 실천 습관은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완전 눈 깜빡임 운동입니다. 디지털 화면에 집중하면 분당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눈물막이 증발하여 각막이 마르면 빛번짐과 시력 저하가 더욱 심해집니다. 4초마다 위아래 눈꺼풀이 완전히 닿도록 눈을 꼭 감았다 뜨는 연습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 습관은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눈물층을 파괴하여 각막의 미세 손상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습관은 조명과 빛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밤에 TV나 핸드폰을 볼 때는 주변 조명을 화면 밝기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하면서 스탠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 조명도 함께 켜야 합니다. 밝은 화면과 어두운 주변 환경 사이에서 동공과 망막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루 5분 투자로 눈 근육의 탄력을 살리고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눈의 미세혈관 순환을 극대화하는 손바닥 온열 마사지입니다. 양손의 손바닥을 열감이 충분히 느껴질 때까지 빠르게 30회 이상 강하게 비벼줍니다. 따뜻해진 손바닥을 오목하게 컵 모양으로 만들어 양쪽 눈 위에 살포시 덮어줍니다. 안구를 직접 누르지 않고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만 안구 전체에 스며들게 합니다. 눈 주변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과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됩니다. 두 번째는 눈 주변의 피로를 즉각적으로 덜어주는 혈자리 지압 마사지입니다. 눈썹 안쪽 끝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인 찬죽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지그시 누릅니다. 다음으로 눈 안쪽 구석과 콧대 뼈 사이의 오목한 지점인 정명혈을 검지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눈꼬리 바깥쪽 관자놀이 부근의 태양혈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돌리며 풀어줍니다. 혈자리 지압은 눈 주변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망막으로 가는 미세 혈류를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모양체 근육의 유연성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원근 조절 훈련입니다.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눈앞 15cm 거리에 두고 손톱 끝을 5초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이어서 5m 이상 멀리 떨어진 창밖의 특정 사물을 5초간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 수축과 이완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모양체 근육의 반응 속도가 점차 개선됩니다. 이 외에도 눈세포를 젊게 유지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체계적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핵심 영양 성분은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주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은 색소 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으로 들어오는 유해 광선을 걸러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자체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을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깻잎,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루테인이 매우 풍부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체내 흡수율이 탁월한 지아잔틴과 비타민 A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은 초점 조절 근육의 피로를 개선하는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은 미세 조류와 붉은 해산물에 들어있는 천연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연어, 송어, 새우, 게와 같은 붉은빛 해산물을 식단에 주 2회 이상 포함하면 좋습니다. 아스타잔틴은 비타민C의 수천 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망막 모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또한 모양체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여
초점 전환 능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핵심 영양소는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아로니아, 빌베리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빛을 감지하는 시각 단백질인 노돛신의 제합성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오메가3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며 눈물막 지질층을 강화합니다. 또한 안구 표면의 염증을 억제하고 건조함을 개선하여 깨끗한 굴절면을 형성해줍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리 준비하는 눈 관리 습관은 노안의 시작 시기를 10년 이상 늦춥니다. 20대와 30대부터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보다 15도 정도 낮추어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구 표면의 노출 면적을 최소화하여 눈물의 과도한 증발을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 코팅이 들어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을 습관화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젊을 때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높은 혈당과 혈압은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수정체와 망막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주 3회 이상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전신과 안구의 미세혈관 탄력을 지켜줍니다. 이미 노안이 찾아와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올바른 관리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은 안과나 안경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노안이 시작되면 양쪽 눈의 시력이 서로 다르거나 난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안 시력 차이를 맞추려면 눈마다 굴절력을 다르게 처방해야 합니다. 특히 난시의 경우 초점이 어긋나며 심한 어지럼증과 눈의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난시는 특정 방향으로 빛이 꺾이는 각도를 교정하기 위해 원주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 렌즈는 각막의 불규칙한 공류를 상쇄하여 초점을 망막의 하나로 모아줍니다. 노안으로 눈이 잘 안 보일 경우 눈 상태에 맞는 렌즈로 안경을 제작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안이 심하여 가까운 곳과 먼 곳이 모두 잘 보이지 않거나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보는 활동이 많은 경우 누진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렌즈 하나에 여러 초점을 구역별로 다르게 넣은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렌즈 상단부는 먼 거리를 보고 하단부는 가까운 글씨를 보게 만듭니다. 도수가 부드럽게 변해서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볼 때 안경을 썼다 벗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일상생활과 운전, 스마트폰 보기를 안경 하나로 해결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렌즈 주변부에 초점이 흐려지는 울렁거림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빠르게 위와 아래로 이동하거나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렌즈 아래 부분으로 계단을 보면 시각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나 모니터만 오래 보는 분에게는 피로감이 생깁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이동이 많고 원근 거리를 자주 번갈아 보는 분들에게 가장 편리합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를 맞출 때는 일상 시선 이동 패턴과 작업 거리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독서와 컴퓨터 작업 공간의 조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주변 조명이 밝아지면 동공이 작아지며 초점 심도가 깊어지는 피놀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정체의 조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안경 없이도 글자가 한결 뚜렷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매일 저녁 따뜻한 온 찜질 수건을 눈 위에 5분간 얹어두는 습관입니다. 눈꺼풀 안쪽 기름샘인 마이봄샘의 굳은 피지를 녹여 촉촉한 눈물막을 재생해줍니다. 네 번째 대처법은 1년에 최소 한 번씩 정기적인 안과 정밀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노안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동반되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평생 실천하는 선명한 눈 건강 5단계 점검표를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화면을 20분 볼 때마다 20초간 5m 먼 곳을 바라보며 눈 근육을 쉬어줍니다. 2단계 잠들기 전 어두운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오늘부터 즉시 중단합니다. 3단계 매일 아침 계란과 시금치, 등푸른 생선 등 눈에 좋은 항산화 식품을 챙깁니다. 4단계 매일 저녁 따뜻한 손바닥 온열 마사지와 눈 주변 혈자리 지압을 실천합니다. 5단계 1년에 한 번씩 안과를 방문하여 시력과 안압, 안저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노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체 조직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생체 변화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활 습관을 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눈의 수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명한 시야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완성하는 밑거름입니다. 오늘부터 알려드린 올바른 습관과 마사지, 영양 관리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여러분께서 실천하고 계신 눈 건강관리 노하우나 안경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